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그렇게 클리어한 메시지를 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당연히 될 맥센스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안 사는 게 웃기잖아요. 그렇게 클리어한데 왜 나는 안 사? 그러니까 내가 살만한 회사면 투자가들한테도 살만한 회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샀죠. IR을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에 눈을 뜨게 마련입니다.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산다든가 아니면 남의 경쟁사의 주식을 산다든가 아니면 애널들이 이렇게 친한 애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천한 거를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저는 뭐 소규모의 금액으로 안 해보셨다면 뭐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제 한화 에어스페이스에 입사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수익률 120%인가 정도 났던, 그리고 3년 만에 해서 그 정도 났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IR 담당자는 그 자기 회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리스크 특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제 PBR이 0.5배라는 얘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해에 이익이 지금까지 히스토리클리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해였고, 그렇다면, 그리고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IR 담당자를 새롭게 이제 영입했다는 얘기는 정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해도 안 되니까 영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가 바텀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본 결과, 물론 이제 공정공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실적 발표하고 난 후에 이제 아무 문제 없을 때 이제 주식을 샀습니다. 사서 이제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봐도 이 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는 가장 그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던 리스크 요인, 그리고 손익에도 가장 어쩌면 같은 얘기겠죠, 영향을 주던 그 사업 하나가 있었어요. 신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RSP 사업이라는 건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때 투자가들이 그 사업에 대한 염려, 우려가 너무 과도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디스카운트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디스카운트를 했다. 이게 뭐 물론 손실이 많이 나는 사업이고 언제 BEP가 될지 모르는 사업이긴 하지만, 투자가들이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수년간 수천억의 손실을 그러니까 손실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디스카운트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리고 해외 수주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때는 이제 과거에 많이 올랐었는데, 몇 년 동안 그걸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포기한 거죠, 손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오랫동안 사실 실패했다면 이제 좀 될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더 이상, 기대를 더 이상 안 하는 상황에서 하나가 들어와주면 이제 도리어 크게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업사이드 포텐셜, 다운사이드가 아니라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IR 메시지가 되게 클리어했어요. 제가 만든 거지만 미팅을 이제 하시다 보면 회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결론을 낼 때 이제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결론을 내라. 먼저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낫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 그래도 임원으로서 마지막 멘트를 저한테 이제 하라고 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마무리했죠. 투자가분들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건 알겠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받쳐주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저는 이것만은 확실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좋고, 상반기 하반기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자신감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이제 자기가 이 회사를 좀 잘 알고
분석해보고 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다른 회사보다 이게 다 적용된다는 얘기 아니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 2018년에 있었던 그 회사에 적용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그렇게 클리어한 메시지를 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당연히 될 맥센스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안 사는 게 웃기잖아요. 그렇게 클리어한데 왜 나는 안 사? 그러니까 내가 살만한 회사면 투자가들한테도 살만한 회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샀죠. 그리고 주가는 상승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이 영원하진 않아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항상 다운 사이클이 있다면 업사이드가 있을 게 마련인데, 사람들이 다운사이드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이제 지치죠. 전 그 타이밍이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날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그거를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언제인가를 판단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게 확실하다면 기다리는 게 맞죠. 그냥 무조건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무조건 장기 투자해갖고 이게 아니라 분명히 언젠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도 버텨보는 그런 투자를 하자는 얘기고, 그런 투자가 맞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마차 같은 산업을 생각해 보자고요. 1900년 초에 마차 산업에 투자를 했어요. 자동차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롱텀으로 기다린다고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클리어하게 아닌 거를 롱텀으로 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어떤 트렌드상 다잉하는, 죽어가는 산업이 확실하다, 그런 산업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롱텀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6개월 투자해서 뭐 수익을 낼 거 생각해서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할 만한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을까, 그때는 한번 베팅해 볼 만하다는 거고, 또 IR 담당자 입장에서 회사를 좀 넉넉하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 프로파일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가야 되니까, 아까 같이 그런 누가 봐도 좀 어떻게 보면 명백한 그런 타이밍이라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